네, 반갑습니다. 주라하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거든요.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조금 부각되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체크해볼 만한 이슈가 하나 생겨서 그걸 한번 볼 건데, CATL은 이제 다들 아시죠? CATL은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로서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이 좀 대결 구도에 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제 훨씬 더 앞서고 있다. 점유율면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중국이 LFP 배터리 부분에서의 약진을 하면서 국내 기업들을 상당 부분 좀 따돌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소재라든지 이런 라인들을 다 이제 형성을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다른 업체에 수주를 준다라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CATL에서 전액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한번 보면 1.5조 빅딜 온다. 엔캠 CATL 전액 계약 초일기라고 돼 있잖아요. 엔캠이 글로벌 1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입니다. 중국의 CATL과 약 1.5조 원 규모, 큰 규모죠. 1.5조 원 규모의 전액 공급 계약을 사실상 선사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다른 해외 수주였으면은 크게 이제 뭐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중국이에요. 중국의 CATL에 특히 이제 1.5조의 대규모를 공급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에도 수주를 할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이 조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제 중국에서 한국의 업체를 그 수주를 주냐? 요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업의 비대화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CATL 같은 경우에 보시면 CATL은 유럽과 그리고 이제 동남아를 비롯한 동남아 등 글로벌 현지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CATL은 유럽과 동남아를 비롯해서 현지 거점, 글로벌 현지 거점을 상당 부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별 위치라든지 아니면 정책 이런 부분에 맞게 소재를 공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NCM 배터리 소재 부분에서는 또 국내 기업이 우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적인 전략성입니다. 위치적인 전략성. 그리고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최적화를 볼 때 국내 전해액 업체에 수주를 주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배터리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업체도 국내 업체와 손을 잡는 흐름들이 꾸준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S 시장의 성장이죠. ESS 시장의 성장은 사실 배터리를 얘기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ESS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다 보니까 ESS에 필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게 뭐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ESS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그래서 전해질 수요도 같이 이제 촉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해질이라는 것은 그 배터리의 이온의 이동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이제 4대 핵심 소재를 보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 중에 하나가 전해질이고, 전해질은 배터리 이온의 이동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고요. 또 배터리 품질 수명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상당 부분 2차 전지의 이제 필수 소재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동안 이제 전기차 업체의 악재는 결국 뭐였습니까? 캐즘이었어요. 캐즘. 캐즘이 아직 완전히 극복은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북미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기차 시장이 다시 악화된다라는 신호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의 세제 혜택이 그 9월 말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9월 말에 종료가 됐다는 것은 갑자기 종료된 게 아니고 이제 9월 말에 종료될 거야 라는 예고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예고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차를 살 사람들은 9월 달까지는 전기차를 사야겠구나. 그럼 내년이나 올해 말에 전기차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9월 말 전까지는 전기차를 다 사버려요.
그러면은 세제 혜택이 끝난 다음에는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나중에 전기차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미리 당겨서 전기차를 사다 보니까 연말이라든지 내년 연초 정도에는 전기차 판매 공백이 북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이 됐기 때문에 북미 전기차 판매 둔화는 사실상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세제 혜택 부분만 차치를 하면 캐즘은 극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유럽 지역, 일단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중국, 중국 지역의 전기차 판매는 괜찮아요. 유럽과 전기차 판매는 양호하게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캐즘에 대한 극복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과 중국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들이 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가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뭐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전기차 육성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또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이제 그 미국 공장에 좀 투입이 됐고,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도 생산 공장에 투입이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중순부터 다수의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는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옆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산업 부분이란 말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는 당연히 훨씬 적겠죠. 아마 몇십 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열리지 않았었던 시장인데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없었던 시장이 생기는 거니까 충분히 배터리 관련주에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왜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밀도가 높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기차보다 더 안전해야 됩니다. 왜?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의 옆에 붙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에요. 그럼 그 로봇이 약한 강도로만 폭발해도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길 건데 집안에 로봇이 있다가 폭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해 규모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안정성이 전기차보다도 더 높게 요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차도 이제 가볍게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야 연비가 좋으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에너지 밀도를 적게 먹으면서도 좋은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안정성 측면에서도 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차 전지주의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꾸준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친환경 섹터를 볼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인데 다음 달에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요. 이게 2040년까지 이제 전기를 어떻게 조달할지, 그러니까 앞으로 25년 동안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15년 동안이죠. 2025년부터니까 15년 동안 전기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조달할 거라고 정부가 내놓을 거냐? 신재생 에너지가 크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양 ESS 수요도 촉진되는 이슈고 이게 역시 2차 전지에도 도움을 주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캠을 비롯한 전해질 관련주에 대한 전략도 꾸준하게 짜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매수 타이밍인데 지금 영상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이렇게 구글 시트가 뜹니다. 여기서 무료로 매매 타이밍 잡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용하실 혜택 간단하게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타와 세력주 둘 다 선택해 주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하나만 정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적어주시면 이제 그 연락처로 정보 드릴 겁니다. 무료지만 이제 연락처를 알아야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처 써주시고 보유 종목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보유 종목 적어주시면은 상담 드릴 거고요. 3자 대응 동의해 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현재
매매 전략들 어떻게 짜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별적인 매매로 수익을 내기가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받지 마시고 수익 극대화 하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좀 살아남아서 재산 좀 증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가 살아야 국내 주식시장이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해서 열심히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